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연습을 좀 할 건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연습을 좀 하고요. 그 다음 이 함수를 저희가 포인터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포인터와 배열과 연관된 내용을 좀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연습 예제, 이렇게 연습 예제 합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종합하고 조금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는 시간이다. 물론 우리가 큰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래도 간단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만들어 볼 것이다.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시간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우선 항상 저희가 여기에 오늘은 9차시니까 프로젝트를 EX09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 파일을 main.c 해서 소스코드 파일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항상 콘솔 프로그램으로 맞춰놔야 실행을 했을 때 화면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링커 탭에 프로젝트 속성, 링커 탭에 시스템을 이렇게 하위 시스템을 콘솔로 바꿨습니다. 이거 설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자, 출발하도록 하죠.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메인 함수를 작성을 해왔는데 이 메인 함수에서 값을 받고 싶다. 합의 결과치를 받고 싶다. 그럼 결과치를 받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는 메인 함수예요. 여기는 메인 함수고요. 여기에서 메모리 공간을 하나 만들었어요. 몇 바이트짜리죠? 썸이니까 4바이트짜리 인트형 메모리 공간을 만들었죠. 좋아요. 이렇게 만들고 이 썸에다가 지금 당장 내가 A, B의 결과치를 이렇게 구해서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A는 10, 저희가 B는 20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B는 20이었을 때 당장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A 값 주고 B 값 줄 테니까 A 값 주고 B 값 줄 테니까 합의 결과치를 구해달라. 물론 이 정도의 코드는 아주 간단한 코드이기 때문에 굳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는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단한 예제들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결론적으로는 이게 함수가 종료되고 나면 함수에게 내가 뭘 맡겼어요? A와 B의 합을 맡겼기 때문에 이 값을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add라고 쓰면 다음에 우리는 A와 B를 주면 다음에 add가 끝나고 나면 add는 사라지고 결과치가 된다. 우리는 결과치가 얼마니까? 10과 20이니까요. 30이 이렇게 결과치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결과치를 만들어주면 저희가 썸의 결과치를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죠. 썸의 결과치는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메인 쪽에서 만든 메모리 공간의 이름은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메모리 공간의 이름은 A, B, 직관적으로 봤을 때 썸 이렇게 3개가 있죠. 모두 다 인트 형식이니까 몇 바이트짜리예요? 4바이트짜리 4바이트짜리가 되겠죠. 지금 값은 누구한테 들어가 있어요? A에 10, B에 20. 자,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함수를 직접 만들고 그 직접 만든 함수들을 좀 더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자. 그리고 함수에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용어들도 다시 공부하는 시간이 됩니다. 좋아요. 지금 함수에게 뭐 어떤 값들을 넘겨줬죠? 10값과 20값을 넘겨줬어요. 그래서 add 함수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때 이 넘겨주는 함수에게 넘겨주는 이 값들을 뭐라고 부르죠? 자, 이제 대답을 못하시면 수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로 나가지 않도록 하겠어요.
A, B를 그렇죠. 인수라고 한다. 한마디로 저희가 이 메인의 함수 쪽에서 뭐라고 불렀냐? 더해줘. 뭐하고 뭐를 더해줘라고 했냐면 A 값과 B 값을 더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 A와 B를 뭐라고 한다? 인수라고 한다. 인수. 함수의 인수. 용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인수. A 넘겨줘 했으니까 이거는 A 값을 읽어서 넘겨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이라는 값이 넘어가고요. B를 넘겨줘 그랬으니까 B 값을 읽어서 넘겨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0 값을 읽어서 넘겨주는 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이 10과 20을 받는 이쪽, 그러니까 이쪽의 메모리 영역과 이쪽 메모리 영역이 다르다. 우리가 다음에 이 메모리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 다시 하도록 하는데 지금은 하여튼 함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메모리 영역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 A, B 썸이 있다면 이쪽에 10값 20을 받기 위한 변수를 만들어내야 된다. 아시겠어요? 두 변수를 만들어 봅시다. 이런 변수를 뭐라고 했어요? 이런 변수를 이름을 뭐라고 했죠?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매개변수라고 불렀죠. 그래서 정수가 넘어오니까 정수형 변수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지금은 N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도 정수가 인수로 넘어오니까 정수형 변수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N2라고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이 몇 개 만들어졌어요? 네, 2개가 만들어졌어요. 2개가. 오늘은 바로 이 메모리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10값을 넘기면 N1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10을 받는다. B라는 값을 넘기면 N2라는 메모리 공간을 만들고 변수를 만들고 20값을 받는다. 그래서 이거를 값을 복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넘기면 여기 10에 있는 복사본이 여기에 만들어졌고 20에 있는 메모리의 값인 복사본이 이쪽에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값을 복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값을 복사한다. 그래서 N1과 N2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함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선 리턴 타입은 생략하고 add라는 함수는 매개변수 N1과 매개변수 N2를 사용해서 서비스 코드, 이걸 서비스 코드라고 한다. 서버 코드, 얘를 클라이언트 코드라고 한다. 클라이언트 코드가 넘겨준 값 얼마를 A, B 값을 10과 20의 값을 어디다 담았냐? 바로 N1과 N2에 담았다. 자, 그럼 이 add가 해야 할 일은 N1과 N 값을 더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던져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인트형 잠시 동안 결과치를 보관할 리절트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N1의 결과치와 N2의 결과치를 더한다. 네, N1의 결과치와 N2의 결과치. 한마디로 이쪽 메모리 공간에서 다시 뭘 만들었어요? add라는 함수의 메모리 공간에서 리절트라는 변수를 만들었죠. 네, 리절트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이 리절트에 얼마를 담았어요? N1과 N2의 합 결과치인 30의 결과치를 담았네요. 네, add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이제 드디어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였고요. 이 리절트의 결과를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던져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던져주는 값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리턴 값, 리턴 밸류라고 부른다 그랬죠. 리턴 값. 이 리절트 값을 던져라. 이때 이 리절트 값의 정수의 실수의 문자의 이런 형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리절트는 지금 정수니까 리턴 타입이라고 부르는 이 반환 형식을 지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인트를 뭐라고 부르냐? 함수의 반환되는 형식이다. 혹은 리턴 형식이다. 그래서 리턴 밸류, 리턴 타입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리턴 타입. 그래서 우리말로는 반환 형식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얘는 반환 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는 리턴 밸류라고 부르고 얘는 리턴 타입이다 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이제 전체 완성을 했으니까 네,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력하면 이렇게 썸의 결과치는 30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턴하고 났더니 이 리턴 결과가 되돌아오면, 이거 주의하시라 그랬죠? 되돌아오면 우리 메인에는 어떤 문장이 있냐면, 메모리 그림을 지울게요. 복잡하니까 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지우고요. int형 sum이라는 메모리 공간에다가 add를 한 후에 이 결과치 a, b의 결과치를 sum에 넣어라 라고 하면 함수가 호출돼서 되돌아와요.
함수가 실행되고 되돌아오면 가는 걸 콜, 실행을 run, 되돌아온 걸 return이라고 한다 그랬죠. return돼서 되돌아오면 여기에는 뭐가 남는다? 이 함수 대신에 결과치인 30이 남는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30의 결과치를 저희가 한번 출력을 했고요. 복사. 자, 얘 같은 경우는 간단한 너무 간단한 코드이기 때문에 굳이 리절트 변수를 만들지 않고도 생략을 할 수 있어요. 리턴에는 간단한 수식을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n1 더하기 n2를 해라. 직접 더해서 연산을 하게 되면 결과치가 30이 되겠죠. 메모리 공간에다가 리절트를 만들어서 넣지 않고 바로 더한 결과치, 아마도 리절트 없이 연산의 결과치를 만들어서 뭘 만들었냐? n1 더하기 n2의 결과. 만들고 나면, 모든 연산을 만들고 나면 하나의 값이다. 그죠? 연산이 아무리 많이 붙어 있어도 그 연산을 모두 다 수행하고 나면 그거는 하나의 값이다. 그래서 이 값은 얼마? 30의 결과치가 되겠죠. 그래서 30을 리턴, 던졌다. 한마디로 나를 호출했던 애에게 이렇게 결과치를 던질 수 있다. 그래서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는 복사하도록 하겠어요. 복사하도록 합니다. 좋아요. 저희가 쉬운 것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한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어요. 우선은 저희가 함수를 우선 만들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런 걸 공부하고 나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 실전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뭐 총합을 구하려면, 성적을 구하려면 총합을 구해야 되고 뭐 평균을 구하려면 총합을 구해서 그 개수로 나눠야 되고 그래야 이제 평균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총합 구하는 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도 한번 정수의 합을 구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어요. 저희가 몇 차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루프를 배운 곳이니까 한 5, 6차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미 총합을 구하는 걸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모리 공간을 하나 만든다.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보통 썸 변수라고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는 0을 우선 넣는다. 그리고 5하고 6하고 7하고 10하고 12가 있어. 그래서 몇 개의 원소가 있냐면 이렇게 정수 5개가 있다면 이 5개의 총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항상 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썸에다가 누적을 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다시 넣고, 얘하고 얘하고 다시 더해서 넣고,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다시 넣고,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다 넣는다. 그래서 이 5개의 원소를 다 넣으면 뭐가 된다? 총합이 된다. 이걸 누적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자 이제 더해 볼게요. 처음에는 썸은 얼마예요? 썸은 0, 0이죠. 썸은 0이에요. 거기에 얼마를 더해서? 5를 더해서 다시 어디다 넣어요? 썸에다 넣으면 얼마가 돼요? 5가 되겠죠. 5가 지금 담겨져 있는 상태고 다시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반복적으로. 그러면 7을 더해서 다시 썸에 넣고 10을 더해서 다시 썸에 넣고 12를 더해서 다시 썸에 넣으면 이 총합이 되더라. 이런 걸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포 정수 i는 1부터 시작해서 정수 i가 얼마까지? 10이 될 때까지 넣읍시다. 10이 될 때까지니까요. 뿔뿔 i를 하면서 1씩 증가하라. 출력 먼저 해볼까요? 정수를 출력해라. 화면에다가 얼마 값을? i 값을 이와 같이 출력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1부터 10까지의 차근차근 정수, 1부터 10까지 차근차근 정수가 출력이 된다라, 이런 소리죠. 자, 이걸 1부터 10까지의 정수의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i라는 변수는 뭐 하는 변수예요? 1부터 10까지 1씩 증가를 하면서 변화를 시켜주는 정수의 값을 1씩 증가시키는 변수가 되겠죠. 한마디로 누적 변수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누적 변수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로 int형 썸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 얼마를 넣자? 0을 넣어서 초기화를 하자. 0을 넣지 않으면 썸에다가 썸 값을 읽어와서 i 값을 더해버리면 기존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 그 값을 더하게 되는 거니까 안 되고 0으로 초기화한 후에 이 문장을 어떻게 한다? 썸에다가 썸 값을 가져와서 i 값을 더해서 넣어라, 이런 소리예요.
썸 값을 가져와서 i 값을 더해서 넣으면 처음에는 썸이 0, i가 1. 그래서 썸 값은 1이 되겠죠. 두 번째는 썸은 1, i 값은 2. 그래서 더해서 넣으면 3이 되겠죠. 세 번째는 썸 값이 3, i 값은 3. 더해서 넣으면 6. 이렇게 해서 누적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 전체적인 값은 얼마가 되냐? 이 값을 출력해보면 메모리상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1부터 10까지는 55입니다. 그래서 토탈 값은 55가 출력이 되더라. 이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코드가 너무 쉽다라는 거.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수준에 맞지 않죠. 네, 좋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해보고 싶은 건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기능화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함수를 만들어서. 한마디로 내가 특정 구간 1과 10을 주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함수를 토탈 인티저라고 할까요? 토탈 인티저라고 하죠. 인티저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누구하고 누군 주면 1부터 10까지를 주면 우리는 이제 전제를 해요. 앞쪽은 항상 작은 수를 주고 뒤쪽은 항상 큰 수를 준다. 다음에 이걸 섞어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if문을 이용해서 앞에 거가 크냐 뒤에 거가 크냐를 따져서 우리가 더하면 되는데 우리는 간단한 예제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전제를 주는 거죠. 앞쪽은 작은 수, 뒤쪽은 큰 수를 주면 이 구간의 정수를 더하는 거죠. 합을 구하는 거. 예로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하면 얘가 반환하는 게 얼마여야 돼요? 얘의 결과치는 방금 구했잖아요? 얼마? 그렇죠. 55. 아주 잘하셨어요. 그다음 두 번째, 토탈. 다시 인티저. 인티저를 하고 1부터 3까지만 하죠. 더하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산수가 너무 어려우니까 1부터 3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건 1, 2, 3을 더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얘의 결과치는 얼마가 돼야 돼요? 되돌아왔을 때? 네, 6의 결과치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함수로 만들어 놨더니 여러분들은 이걸 함수에게 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콜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부른다 이렇게. 그래서 서버에게 내가 요청만 하면 그 서버가 그 기능을 수행해서 결과치를 내한테 딱 되돌려 주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런 기능을 재사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C 언어에서는 가장 코드를 재사용한다라는 측면에서 함수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또 만들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1부터 3까지 더하는 거 또 만들고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 또 만들 필요 없이 함수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1부터 3까지 더해줘. 그럼 얼마를 뱉어줘요? 서버가 6 이렇게. 얼마나 친절해. 1부터 10까지 주면서 합을 구해줘. 그랬더니 얘는 55 이렇게 뱉어주나요. 그러니까 뱉어줌으로 너무 편하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네, 말이 길었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코드가 바뀌겠어요? 어차피 함수를 만드나 내가 기존에 만들어놨나 이 코드는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코드를 잘라서 자릅니다. 컨트롤 X 잘랐어요. 네, 이 기능을 우리가 그대로 쓸 거니까요. 우리는 썸 변수에다가 누가 반환하는 걸 요구하냐면 토탈 인티저가 반환하는 얼마를 줄 거냐면 1 주고 10 줄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제가 얼마 값을 되돌려 주겠어요? 55 이렇게 되돌려 주겠죠. 그럼 썸 값은 55가 출력이 될 거니까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가볼까요? 두 번째 단계는 토탈 인티저의 시그니처를 시그니처가 뭐라 그랬죠? 함수의 구성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는데 함수가 어떤 형태를 띠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함수의 시그니처. 뭐를 의미하죠? 리턴 타입, 이름, 매개변수 리스트. 네.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그렇죠? 네. 보이드 프린트, 정수를 출력하는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출력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썼다면, 이 부분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눈다, 함수를. 두 가지 영역. 하나는 여기. 이건 함수의 리턴 타입과 이름과 매개변수 리스트를 포함하는 이 영역. 이 영역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함수의 시그니처라고 부른다라고 그랬죠.
왜 시그니처라고 하면 우리말로 서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알면 이 함수가 뭐 하는 함수인지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리턴 타입은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고 함수의 이름은 프린트이며 인수로는 뭘 받는다? 정수를 받는다.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함수의 시그니처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함수의 1번 명령. 그렇죠. 아주 좋아요. 1번 명령, 2번 명령, 3번 명령, 4번 명령을 실행해다.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정의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른다? 함수의 정의라고 부른다. 아시겠어요? 함수의 시그니처. 이거를 서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함수의 서명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시그니처라고 부르니까 저희도 함수의 시그니처. 저희가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도 우리말로는 이 데이터를 뭐라고 하냐면 자료라고 하죠. 자료. 그런데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데이터라고 하지 자료라고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규칙성 있는 데이터의 집합을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자료 베이스 이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외래어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우리도 주로 쓰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네. 그게 좋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지금 제가 뭘 이야기를 했냐면 함수를 뭘 만들려고요? 토탈 인티저 함수를 만들려고 해요. 이때 시그니처가 뭐냐? 리턴 타입은 뭐겠어요? 정수, 인티저. 그 다음 함수 이름은 뭐겠어요? 토탈 인티저. 인수는 정수 두 개죠. 그죠? 스타트 값, 시작 값, 그리고 끝값 이렇게 두 개를 받아서 두 개를 받아서 얘는 뭘 반환해요? 지금은 0 임의로 이렇게 반환하는 거야. 이걸 스탑 코드라고 합니다. 껍데기 코드. 내용물이 없는 외형만 가지고 있는 껍데기 코드. 이걸 스톱 코드라고 불러요. 어찌됐건 스톱 코드만 작성하면 컴파일러는 이걸 모두 다 해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치가 나오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컴파일이 되고 실행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보세요. 자, 이제 다음 스텝을 밟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복사본을 남기도록 하겠어요. 네, 복사본을 남기고 아주 좋아요. 그 다음 조금 전에 복사를 해버렸네. 왜요? 아까 우리가 재사용한다고 지금 클립보드에 복사해 놓은 게 있었는데 사라졌겠죠. 그래서 다시 칠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걸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쳤던 걸 가져오도록 하겠어요. 여기 딱 보니까 28라인부터 30라인까지 코드네요. 세 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해서 이거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어차피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요. 컨트롤 V 붙였어요. 주석 풀 때는 컨트롤 KU. 줄 안 맞을 때는 땡겨야 하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땡기는 거 알려드릴게요.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블록을 씌운 상태에서 탭 뭐 하고 있어요? 들여쓰기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탭 이렇게 누르면 내어쓰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줄이 안 맞는다. 이렇게 줄이 이렇게 다 안 맞아. 막 이렇게 돼 있어. 줄이 안 맞아. 그러면 줄 맞추는 키가 있어요. 줄 맞추는 키. 뭐 저희가 일일이 이렇게 찾아서 맞출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맞출 수는 있는데 귀찮으니까 안 맞으면 전체 블럭을 씌운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K 한번 F 한번 KF 컨트롤 KF가 바로 줄 맞추기예요. 줄 맞추기, 들여쓰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거. 우리 코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가독성.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누가 만들어요? 컴퓨터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만들어놔도 컴퓨터가 만드는 게 아니죠. 말이 잘못했어요. 컴퓨터가 해석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계속 업데이트 시켜가고 수정하고 발전시켜가냐면 사람이 발전시켜가니까 사람이 읽기 쉬운 코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코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반환만 이제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우리가 누적하는 코드는 제거라 그랬으니까 뭘 던져주면 돼요? 썸 값을 던져주면 되죠. 주의할 거는 이쪽 썸하고 이쪽 썸은 전혀 다른 썸이다. 이쪽 썸은 메인에서 만들어지는 메모리 공간이고 이쪽 썸은 토탈 인티저에서 만들어지는
메모리 공간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조금 전에 만들어 놨던 거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죠. 이렇게 이미 만들어졌던 코드를 가져다가 저희가 출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먼저 메인이 시작을 하겠죠.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토탈 인티저로 호출했을 거고 인수로 1과 10을 넘깁니다. 그럼 매개 변수 스타트와 엔드에 받아요. 저희가 매개 변수 스타트와 엔드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우연찮게 저희가 1부터 10까지라고 했고 여기 1부터 10까지였기 때문에 결과가 정확히 55가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복사를 하고 복사를 했어요. 그 다음 저희는 아까처럼 우리가 얼마 우리는 산수를 못하니까 간단하게 1, 2, 3을 더해라. 이렇게 넘겼어요. 그럼 결과치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6. 그런데 얼마가 나와요? 출력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55가 나오겠죠.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저희는 여기를 상수값으로 고정시켜 놨죠. 그대로 가져다 썼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고 싶냐? 바로 인수의 값인 1부터 3까지. 한마디로 여기서는 매개 변수의 값인 스타트가 시작값, 엔드가 끝값이 돼야 되니까 1 대신에 누구를 쓰고? 그렇죠. 스타트 값. 10 대신에 누구 써요? 그렇죠. 엔드 값.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해보면 얼마가 출력이 되냐? 썸의 결과치는 이렇게 6이 출력이 되더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일을 이렇게 작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쯤 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뭐 이런 의미 들어요. 인수로는 뭘 넘겨야 돼요? 반환으로는 뭘 받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함수를 만드는 사람이 함수를 어떤 목적으로 만들 것이냐, 어떤 기능을 하도록 만들 것이냐, 내가 인수로는 뭘 전달할 것이며 내가 리턴으로는 어떤 결과치를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만들어 보면 그런 패턴이 잡힐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패턴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고자 하는 함수가 있었으면 바로바로 인수를 뭘 넘기고 어떤 동작을 해서 결과치는 뭘 받아야지, 이런 게 프로세스가 딱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어떤 그 틀은 없다. 함수를 만드는 틀은 없고, 그 함수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머, 이 함수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머가 어떤 목적으로 이 함수를 작성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만약에 이런 거예요. 이거는 맨날 그 토탈 인티저가 1부터 10까지만 구하는 함수라면 굳이 인수를 넘길 필요가 없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복사하고. 굳이 힘들게 항상 1부터 10까지가 고정되어 있다면 인수를 넘길 필요가 없죠. 여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어요. 함수의 이름에는 이와 같이 언더바를 넣을 수 있어요. 숫자도 넣을 수 있고요. 앞쪽으로만 가면 안 되니까. 뭐 이런 규칙이 있는데 이런 규칙을 외우거나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막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숫자가 먼저 있으면 안 되구나, 막 이런 걸 외울 필요 없고, 하다 보면 컴파일러가 알려주니까 어떻게 에러로 이런데 잘못 쓰면, 함수 이름을 잘못 쓰면 컴파일러 알려주거든요. 이런 함수의 이름은 쓸 수 없어,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런 거는 연습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가보도록 하죠. 이제 인수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매개 변수가 없는 거예요. 매개 변수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우도록 하겠어요. 깔끔하게.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은 저희가 바뀌었죠. 1 언더바 10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바뀌었고요. 이제 얘는 스타트 값, 엔드 값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얼마부터 얼마까지 출력하면 되는 거니까요. 1부터 10까지의 합의 결과치만 클라이언트한테 던져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 수 있다. 그럼 조금 전에 만든 함수와 현재 만들어 놓은 함수의 차이점은 뭐밖에 없어요? 값의 구간을 줄 것이냐, 값의 구간을 주지 않고 1부터 10까지 고정시킬 것이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좋냐, 어떤 게 나쁘냐를 따지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어떤 목적으로 얘를 썼냐. 항상 1부터 10까지만 받는다면 굳이 인수를 줘가지고 복잡하게 코드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겠죠. 근데 대부분 항상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목적이 그 함수의 기능을 재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그럼 이 사람은 이 구간의 정수의 합을 구하고 싶을 때가 있고, 이 사람은 이 구간의 정수의 합을 구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니까 일반적으로 두 정수의 구간에 인수를 주는 게 좀 더 나은 함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답은 없다. 목적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사하고 계속 가시죠. 네, 출발. 네, 복사했어요. 저희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도록 하죠. 이번에는 너무 쉬운 것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너무 쉬운 것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함수를 만들고 값을 반환 받으면서 포인터나 배열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쵸? 지금까지 만든 함수, 물론 우리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몇 개 함수 만들어 보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만든 함수는 뭐를 쓰지 않았어요? 포인터나 배열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인터나 배열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포인터를 쓸 수밖에 없고 배열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함수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호추라는 놈, 콜러라고 불렀죠. 호추라는 놈. 얘로 프린트라고 할까요? 10을 출력해줘. 이렇게 프린트. 그럼 정수 10이 출력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때 이 메인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뭐라고 한다 그랬죠? 클라이언트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불림을 당하는 놈, 콜리라고 불렀던 프린트를 구현하고 있는 놈. 네, 정수가 들어오니까 n값을 받아야 되고요. 리턴 타입이 없다면 없다라는 의미로 void라는 형식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출력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콜러 쪽에서 부르는 이 함수를 이 클라이언트 대비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렇죠. 서버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서버. 여기를 코드로 따지면 이런 해석돼야 되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런 그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이런 텍스트들을 뭐라고 하냐면 해석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코드라고 부릅니다. 코드. 그래서 이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니까 이걸 부르고 얘를 발음이 안 되네요. 얘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텍스트 코드 이렇게 불러요. 텍스트 코드. 여러분들이 막 작성한 이 코드,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이런 텍스트를 텍스트 코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라이언트 쪽 코드라고 불러요. 클라이언트 쪽 코드. 여기는 서버 쪽 코드.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혹은 클라이언트 코드, 서버 코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자, 지금까지는 여기를 실행해가지고 되돌아가면서 만약 이 함수가 프린트가 아니라 이 10값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절을 구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려고 했어요. 이렇게 하프라고 합시다. 반절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었냐? 출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절을 구하는 함수. 응? 반절을 구하는 함수. 우리 애드로 할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죠. 우리가 맨날 써먹었던 애드로 하죠. 애드로. 왠지 친근하잖아요. 몇 번 써봤다고. 그래서 쉬운 애드로 하겠습니다. 두 인수를 넘기면 두 인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보통 이렇게 합을 구하는 놈에서 왼쪽 항 오른쪽 항 이게 이제 이항 연산 기능을 하다 보니까 왼쪽 항을 인트형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서 보통 LHS라고 부르고요. 인트형 RHS라고 부릅니다. 얘를 라이트 핸드 사이드라고 해서 이 두 인수를 받았어요. 이렇게 두 인수를 받았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정수를 반환해 줘야 되니까 다시 되돌려 줘야 되죠. 그래서 뭐가 돼요? 인트가 되죠. 인트가. 그리고 함수의 이름은 뭐가 돼요? 애드가 됩니다. 왠지 친숙하죠?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값을 받는 방법. 이제 여기서 이걸 하려고 해요.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서버한테 야 이렇게 해줘 해가지고 값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이 값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쉬운 것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한 방법은 이미 썼는데 그렇죠. 리턴을 쓰는 방법. 여기다 리턴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LHS의 결과치 더하기 LHS 더하기 RHS를 하면 끝! 그죠? 결과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첫 번째로 리턴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한마디로 함수에서 결과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return을 사용하는 방법. 자, 이 방법 외에 또 하나는 outParameter라는 걸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같이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add 함수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좀 지겹지만 a는 10이 있어요. 그리고 b는 20이 있어요. 그리고 int형 sum이라는 결과치를 받기 위한 변수가 있어요. add 함수를 호출했어요. a 넘기고 b를 넘겼어요. a와 b는 뭐다? 인수. sum은 결과치를 받기 위한 변수. add 함수는 그럼 어떤 결과치를 반환해야 되죠? 정수. 함수의 이름은 add. 파라미터로는 뭘 넣어요? 두 가지 파라미터를 써야 되죠. 우리가 LHS라고 해다 그랬으니까 LHS, RHS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RHS. 그래서 얘는 되돌려줄 때 return을 사용해서 결과치 LHS와 더하기 RHS를 더해서 던져라. 누구한테? 클라이언트한테. 그러면 그 결과치가 바로 클라이언트 쪽에 던져지고, 이때 그 결과치는 반환됐을 때의 함수가 된다 라는 걸 했어요. 네, 여기까지 작성. 그리고 그 결과치를 출력했더니, 조금 전에 했던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썸의 결과치를 출력해봐라. 정수를. 그래서 출력했더니 얼마나 출력이 되냐? 이와 같이 10하고 20을 더했더니 30의 결과치가 출력이 된다라는, 이게 첫 번째 함수에서 결과치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인 뭘 쓰는 방법이에요? 바로 return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결과치를 똑같이 바로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받아올 수 있어요. 파라미터. 무슨 말이냐? 자, 이 결과치 그대로 두고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 복사, 주석 처리. 제일 위로 올라가서 붙여넣기. 네, 붙였으면 자, 가보도록 하겠어요. 이번에는 여기를 보이드로 바꿉니다. 보이드로. 왜요? 바로 return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return이 없어요. return이 없어. return 없이도 결과치를 받을 수 있어요. 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다 배웠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잘 하셔야 돼요. 자, add라는 함수는 이제 return을 쓸 수 없기 때문에 sum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return이 없기 때문에 얘의 결과치가 없어요. 함수가 return돼서 되돌아오면 여기에 결과치가 없다는 거예요. 벌써 빨간색 떴잖아요. 이거를 인텔리센스 기능이라고 하는데, 인텔리센스는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컴파일 전에 어떤 이상이라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미리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동작하는 이걸 ID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막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미리 막 동작을 해. 그래서 문자가 틀린 것 같아요. 세미콜론이 빠진 것 같아요. 이건 도움말이 필요해요. 막 이런 막 설명들이, 그리고 막 이런 빨간색 줄을 쳐주는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놈을 인텔리센스라고 부릅니다. 센스 아저씨가 계속 돌고 있어요. 센스 있게. 좀 썰렁했죠? 자, 갑니다. 여기 보면 A, B를 인수로 넘기고 세 번째 인수에 뭘 넘기냐? sum이라는 인수를 넘겨요. 이렇게. 대문자 아닌 소문자로. 네, 모든 변수명은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소문자로. 네, 일반적으로 C 프로그램에서는 상수 같은 것들을 대문자로 하고요. 다음에 그런 것들은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A 값, B 값, 그리고 누가 넘어가요? sum 값. 지금은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예의 있게 0이라고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모든 변수를 만들 때부터 초기화 값을 가져야 돼요. 혹시 아래쪽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값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초기 값을 갖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sum을 넣었고요. 자, 이 애들을 주석치를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주석치를 했어요. 이렇게 출력하면 뭐가 출력이 될까요? 네, 너무 여러분들 무시하는 것 같죠? 네, 결과치는 당연히 sum은 초기값이 0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sum의 결과치는 0이 출력됩니다. 자, 그리고 주석을 다시 풀어볼까요?
그리고 A 넘겼어요. B 넘겼어요. sum 넘겼어요. 그럼 파라미터 여기 몇 개 있어야 돼요? LH, RH, 그리고 sum. 이해하시겠어요? 한마디로 인수도 3개니까 파라미터 몇 개? 3개. 인수가 정수니까 파라미터도 무슨 형식? 인트 형식.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아직까지는 아주 부증기가 좋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썸에다가 RH와 LH를 넣는 거야. 썸에다가 RH 결과치가 지금 얼마예요? 10. LH가 10이네요. RH는 20. 두 개의 합은 30. 결과치를 썸에 넣었으니까 썸은 30. 그래서 출력을 하면 원래는 이걸 의도한 건데 출력을 해보시면 30이 나올 것 같지만 안 나와요. 이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이거를.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연습했던 게 있습니다. 뭘 연습했냐면 메모리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했었죠. 여러분들 집에서도 연습하시죠? 함부로 대답을 못 하시는 게 좀 불안한데 하여튼 코드는 자기가 연습한 만큼 실력이 는다. 실력이 코드 수와 비례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백문이 불여일타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열심히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메인 함수가 있어요. 메인 함수. 메인 함수에서 누구를 만들었냐? 메모리 공간 3개를 만들었어요. 우선 A 만들었어요. B 만들었어요. sum 만들었어요. 그리고 값을 넣었어요. 여기다 10을 넣고 20을 넣고 그리고 얼마를 넣었어요? 0. 아직까지는 초기 값을 0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 어떤 값을 전달을 해줬냐면 A 값 10, B 값 10, B 20, 그리고 sum 값 0. 그러니까 여기에도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져요. 어떤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지냐? add라는 함수에 메모리 공간 똑같이 LHS, RHS 천천히 하려고요. 일부러 너무 속도가 빨랐던 것 같아요. sum 친절하니까 천천히 언제든지 요구를 하시면 제가 요구에 다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HS에는 어떤 값이 들어갔어요? 10값. 이렇게 10값이 들어갔죠. RHS에는 얼마 값 들어갔어요? 이렇게 B값인 20이 들어갔죠. 그리고 썸에는 얼마 값이 들어갔어요? 똑같은 썸 변수이더라도 이 메모리와 이 메모리 전혀 다른 메모리예요. 다음에 변수나 유효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0!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가 됐다? 값이 복사됐다. 이걸 값복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 값복사. 이걸 값이 복사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이 아니에요.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죠. 복사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뭘 사용해 온 거냐면 항상 복사본을 사용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를 더하냐? RHS와 LHS를 더해라. 그러니까 LHS님과 RHS님을 더하면 결과치는 30. 이 30의 결과치를 어디다 넣었어요? 이 썸에다 넣은 거죠. 이 썸에다가. 그래서 30의 결과치가 뭐가 된 거예요? 바로 이 썸이 바로 30의 결과치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얘가 이제 되돌아갑니다. 리턴하고 되돌아가요. 내가 원한 건 뭐였냐면 이 썸에 30이 저장이 되는 거였는데 되돌아가면 얘는 0이잖아요. 그리고 이 변수들은 우리가 정말 안 배운 게 많네요. 다시 공부할 거예요. 이 변수들은 이 함수가 호출될 때 만들어져요. 그리고 함수가 리턴하면 사라져. 이 메모리 공간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되돌아가서 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 변수들은 다 사라졌으니까 이 30값을 건져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 이 썸에다가 어디다가? 이 썸에다가 뭐를 더하는 거예요? 저 LHS 값과 저 RHS의 값을 더해서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 썸에다가 30을 넣는 게 아니라 이 결과치를 이 썸에다 넣는 게 아니라 이쪽 썸에다 넣는 거예요. 이쪽 썸에다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쪽에서는 저쪽 변수들이 안 보여요. 이걸 유효범위라고 하는데 이쪽 함수에서는 저쪽 변수들이 안 보여.
아시겠어요? 전혀 다른 메모리 영역이고 전혀 다른 변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하죠? 변수가 안 보이는데? 변수가 안 보이면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이 메모리에다 넣어야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이 메모리를 이 메모리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변수 말고도 또 하나가 있었는데, 네네? 그렇죠. 주소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한마디로 이 주소를 알고 있으면, 자, 저희가 이 주소를 뭐라고 하면, 만약 P라고 하자라고 하면, 이 P라는 주소를 알고 있었을 때, 이 썸이라는 메모리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뭐라고 부를 수 있죠? 그렇죠. 에스트리크 P. 네, 에스트리크 P라고 부를 수 있죠. 우리 엄청 많이 했잖아. 막 얘가 T 형식이야. 이 주소는 그럼 T의 에스트리크야. 이 주소를 P라고 할 때 이 메모리는 에스트리크 P라고 해. 이제 정말 지겨울 때 됐어요. 지겨울 때 됐죠? 좋아요. 어찌됐건. 자, 그래서 네,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 함수에서 저 함수를 호출할 때 얘네들이 날아가는 건 값이 날아가야 돼요. 왜? 값을 더할 거니까. 값이 날아가도 되지만 얘는 값이 날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값이 날아가면 이쪽에 와서 이쪽 메모리에다가 값을 저장하고 싶은데 값이 복사돼서 날아가면 여기 이 메모리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 메모리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소를 담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주소를 갖는 목적. 포인터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주소를 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주소를 담아서 언제든지 그 주소를 이용해서 그 메모리를 참조하고 그래서 그 값을 변경하고 그 값을 언제든지 가져오고 그쵸? 훌륭한 학생들인 것 같아요. 네, 아주 만족스러워요.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건 기초죠. 기초는 엄청 쉬워요. 네. 기초는 엄청 쉬워. 근데 저희가 이제 한 타임 더 남았는데 기초는 쉬워요. 중급까지 꾸준히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네,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자, 갈 때. 자, 이제 지울게요. 다시 그릴 거니까 헷갈리니까 다시 이제 다 나왔어요. 이제 코드를 하나씩 만들어 가보자고요.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돼. 우리가 애들을 호출할 때, 다시 애들을 호출할 때 누구 넘기냐? A, B 넘긴다. 이것까지는 돼. 이것까지는. 얘는 복사돼도 가도 돼. 왜? 값이 날아가도 되니까. 그런데 얘만은 누구냐면 지금 이 메모리상에 썸만은 이 썸만은 여기 썸이 있어요. 지금 썸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썸만은 뭐가 넘어가야 되냐? 바로 주소가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뭘 넘겨야 되냐면 썸을 넘기면 안 되고 그럼 썸의 값이 넘어가는 거니까 뭐가 넘어가요? 여기다 뭐 붙여요? 그렇죠. %를 붙여서 주소를 넘겨야죠. 썸의 주소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화살표를 그으면 %, 썸이 되는 거고요. 만약 얘가 1020이라는 주소라 했다면 누굴 넘긴다는 거예요? 얘는 10을 넘겼고 얘를 20을 넘겼고 얘는 주소 1020이라는 주소를 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보이도록 일부러 조그맣게 썼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값이 넘어가는 거고요. 값이 더 넘어가요. 슝 넘어가는 거고 얘는 뭐가 넘어가는 거고요? 주소가 넘어가는 거고 주소가. 그래서 이 메모리 공간에는 네 1번 아까 앞쪽에 LHS 있었죠. LHS 여기에는 얼마 값이 들어가 있다고요? 10이 날라왔으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메모리 공간에는 뭐가 RH가 있었죠? 여기에는 얼마 값이 날라와서 들어갔다고요? 20 값이 복사돼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메모리에는 누가 날라와요? 주소. 제가 이 주소의 형식은 혹은 어떤 주소예요? 물어보면 무슨 주소예요, 이거? 네? 무슨 주소? 그렇죠. int asterisk 형식. int 주소. T 형식 메모리의 주소는 T asterisk. 더블형 메모리의 주소는 더블형 asterisk. 그러니까 이건 int형 주소예요 라고도 이야기해도 되고요. 형식으로는 int asterisk예요. 이렇게. 형식으로는. 모든 데이터, 모든 값에는 뭐가 있다? 형식이 존재한다 라고 했죠. 아시겠죠? 얘도 형식이 존재하고 얘도 형식이 존재하고 얘도 형식이 존재해요. 어찌됐건 그래서 지금 뭐가 가요? 썸의 주소.
썸의 주소인 이 주소를 담는다. 어디다 담아? 여기다가. 그러니까 얘는 무슨 형식이어야 된다? 인트형, 애스트리크 형식이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변수는 포인터니까 P자를 붙여주자고요. 우리가 예쁘게. P썸. 그래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까지 코드를. LHS, RHS는 네, 복사본을 남기고 건들지 않고 LHS하고 RHS는 건들지 않고 누가? 바로 이 세 번째 인수가 %를 붙여서 주소가 날아가니까 바로 여기 세 번째 인수는 뭐가 된다? 애스트리크. 네, 파라미터는 P썸이 된다라는 거. 알겠죠? 네. 좋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거의 다 왔어. 이제 바로 이제 이쪽 메모리, 그러니까 이쪽 함수에서 누구를 볼 수 있냐? 바로 이 메모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 썸에다가 누구를 더해서 넣으면 되니까. 얘하고 더해서 넣으면 되니까. 얘는 누구예요? 이쪽에서 얘는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애스트리크 P썸. 여기서는 썸이지만 이 메모리의 이름을 여기서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P썸이 주소니까 주소 앞에는 뭐가 붙어서? 그렇죠. 애스트리크가 붙어서 이 메모리의 이름이 된다. 우리 이제 지겨울 때 됐잖아요. 그치? 엄청 지겹잖아요. 그쵸? 애스트리크 P썸을 이 메모리의 이름이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쪽에서는 어떻게 한다? 애스트리크 P썸 메모리에다가 여기 이거 붙었다고 헷갈리지 마요. 그냥 어려워하지 마. 이거 그냥 변수의 이름일 뿐이야. 변수의 이름. 메모리 공간의 이름. 여기다가 얼마 넣어라? 네, LHS 플러스 RHS 넣어라. 끝!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애스트리크 P썸이라는 메모리 공간에다가 누구를 10과 20 값을 읽어와서 집어넣어라. 그럼 결과치는 이렇게 깔끔하게 30이 출력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좋아요. 정리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오랜 시간을 참으셨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값을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리턴 값을 사용하는 방법. 리턴 value라고 합니다. 이걸. 리턴 값을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건 구분해 드릴 텐데요. 이걸 파라미터라고 해요. 파라미터를 사용하는데 어떤 파라미터를 사용하냐? 파라미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가 있냐면 in 파라미터라는 게 있고 out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이걸 출력 매개 변수라고 부르고요. 출력 매개 변수.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입력 매개 변수라고 불러요. 입력 매개 변수. 아시겠어요? 그래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출력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네, 이거는 외우셔야죠. 이 정도는 외워줘야 이 코드에 대한 예의다.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되고. 그래서 리턴을 사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이 아웃 파라미터라는 놈을 사용하는 방법. 아시겠죠? 좋아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